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나눔 챌린지 진행을 맡은 교사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생태계 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수업을 소개해 주실 성남여수초등학교 송차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구를 사랑하는 성남여수초등학교 교사 송차은입니다. 선생님께서 공개하신 수업 주제가 환경 문제를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탐구하기였는데요. 혹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번 수업 나눔을 준비하면서 동물 없는 동물원이라는 국어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수업 전에 학생들은 동물원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을 위해 동물원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국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이 점차 바뀌는 걸 보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간단한 짧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간에서 동물, 동물에서 식물, 식물에서 생태계 전체로 확장되는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인간으로 시작해서 생태계로 끝나는 학생들의 보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수업에서 기존의 발표 수업과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학생들은 책으로부터 궁금한 내용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깨적이라는 책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감명 깊은 책인데요. 이 책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본 것, 깨달은 것, 내 인생에 적용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캔바에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크게는 환경오염이라는 주제고 그 밑에 그 환경오염에 대한 종류를 바탕으로 소주제를 만들어 학생들이 깊이 있게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어 수업에 자신있게 발표하기라는 내용과 연계하여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본 모둠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 모둠으로 이동하여 각 모둠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수업 장면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지금은 발표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발표 모둠으로 이동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토양오염, 대기오염, 에너지 절약 등 소그룹 주제에 맞춘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진지하네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이 만든 산림보호에 대한 캔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산림보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아마존 열대우림 사건 실제 사례는 없는지 우리나라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였습니다. 산림 파괴의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본 것, 깨달은 것 등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발표할 내용을 조직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캔바를 활용하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더욱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특히 수업에서 활용하신 게임 같은 어플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혹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활용한 어플은 그린퀘스트라는 어플로 학생들이 재미있게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에너지 절약, 마지막 산림보호 6가지의 환경오염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 이외에 직접 미션을 일상에서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활용하기에 너무 적절한 어플입니다. 네, 제 수업에서 그린퀘스트 어플을 실제로 활용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 탐구합니다. 이거 게임 형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미션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활동지에 답을 적어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임 같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반에는 이어폰이 구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에게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영상 시청하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반에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플이 있었다니 저 몰랐는데요. 저도 교실로 돌아가면 꼭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플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혹시 없을까요?
이 어플의 경우 에듀넷 티클리어라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인증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이라고 한다면 안드로이드 14.0 이상에서만 구동이 되고 있고요. 크롬북을 많이 쓰실 텐데 크롬북, 애플의 iOS에서는 구동이 안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네요. 또한 이번 수업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전과 이후 수업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공개 수업까지의 프로젝트 흐름을 알려주세요. 저는 학생들이 자연과 생태계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라고 여기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먼저 그림책을 활용하여 그 고래들의 노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생태계를 이용하는 것이 옳은지 혹은 공존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가치 수직선 토론을 하였고요. 또한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나타낸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내가 아는 것, 궁금한 점, 그리고 배운 점을 패들렛의 샌드박스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패들렛의 샌드박스 대신 하이러니의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은 다음 날이 되기 2초 전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주인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환경오염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오염의 종류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슬라이도라는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을 만들었고요.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이 4가지 핵심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제에 맞는 학생들 개개인만의 책을 읽으면서 탐구가 더욱 깊어지기도 하였고요. 학생들이 질문했던 그 핵심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캔바는 조직하여 발표 자료로 나타내는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는 공개 수업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발표 내용을 공유하고 탐구하는 해결 방안을 정리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질문을 찾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깊이 있는 수업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후 프로젝트는 어떻게 확장되나요? 네, 저희 반은 학급 동아리로 환경국제교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과 함께 협력하여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 세계 환경의 날이라는 주제로 시드 오브 호프라는 초등학생 한국 대표로 저희 반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로 발표하는 영광을 얻기까지 했는데요. 각 모둠의 아이디어를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정리했고 또 발표자들은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줌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하였습니다. 잠깐 저희 반 발표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Before joining the Seed of Hope program, our class started an environmental 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지금 화면에는 작게 보이지만 지금 경인교육대학교의 온라인 축제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발표를 하는 학생들이고요. 모둠별로 발표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옥스포드 대학교로부터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배지도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모둠의 아이디어를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 정리하고 발표자들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팝하고라는 번역 도우미만 알려주었을 뿐인데 학생들이 한국 초등 대표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점심시간까지도 열심히 발표 연습을 하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한국 대표라니 학생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공외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과의 국제교류, 또 태국과의 영상교류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반의 국제교류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오늘 수업 나눔 챌린지를 통해 환경과 국제 교류를 융합한 혁신적인 수업을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고요? 네, 글로컬 생태 시민이 된 저희 반 학생들은 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슬로건에 맞추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캔바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린퀘스트 어플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실천해 나가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생태계 보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여수초등학교 송찬 선생님의 글로컬 생태 시민이 된 우리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요 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 나눔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이터치 하이테크 하세요.